짠태식이 돌아왔구나. 짠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짱그레입니다. 오늘은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한 기업의 면접 프로세스를 좀 파고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10월 20일에 필기 전형을 치고 이제 발표가 나서 면접 전형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기업은행은 특별히 합숙 면접이라는 특이한 면접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거예요. 먼저 기업은행 면접의 기본 사항을 알려드리고 면접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합격하고 불합격했던 이유들, 그 다음에 기업은행의 어떤 면접 썰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은행 채용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번 2019년 하반기 기업은행 채용은 일단 채용 인원이 일반 직군, 그리고 지역 할당, 디지털, 그리고 경기 핵심 점포를 포함해서 220명 정도로 이렇게 발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필기에서는 5.5배수 동점자 포함하니까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합숙 면접에서 최종 면접까지 거르는 배수가 1.3배수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1.3배수에서 한번 탈락을 했었고, 그 뒤에는 5.5배수 이 안에 들지 못해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류 전형에서 13,000명이 걸러졌고, 필기 전형에서 한 1,320명 정도 내외가 이제 합숙 면접을 보게 될 것인데, 굉장히 대규모의 면접이고, 합숙 면접을 이 정도 인원으로 이제 한다는 게 사실 어떤 채용의 노력도가 반영되는 것이죠. 기업은행 합숙 면접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 있는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4차수에서 5차수 정도로 해서 이제 1박 2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이제 뭐 친화력, 논리력, 뭐 협동심 이런 것들을 본다가 나와 있고, 프로그램 자체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2018년에 면접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합숙 면접 프로세스를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1일차와 그리고 2일차로 나누어지겠습니다. 1일차에는 주로 팀 면접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일차에는 개인 면접이 진행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착하게 되면 IBK 챌린지라는 체육대회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서로의 긴장을 푸는 아이스 브레이킹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면접으로 들어가서 이제 팀 PT 발표 면접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메인 면접인 협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잘렸는데 밑에는 이제 팀 구호랑 팀명 짓기 면접이 이제 또 밤에 진행됐고요. 뭐라 쓰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 팀 구호 면접은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되었고, 협상 면접이랑 팀 PT 발표는 항상 진행되던 면접 방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차에는 개인 면접으로 마인드 매핑 면접을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게스티메이션이라는 특이한 면접 방식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성 면접이 짧게 진행되겠습니다. 인성 면접 와중에는 임원 면접에 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타임도 가지게 됩니다. 이 IBK 챌린지와 아이스 브레이킹은 직접적인 면접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두 개의 메인 면접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이랑 게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메인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성 면접은 이제 5분 이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무리 측면이 강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밑에 뭘 적는데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임원 면접용이라고 적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화각이 더 좁아졌네요.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팀 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관리, 그리고 저는 의견 취합 이런 역할을 해서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협상 면접은 이제 제일 재밌었던 면접인데 자료 해석 능력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리고 위트는 항상 뭐 저는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 그리고 종합 정리는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협상을 체결해야지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본 것 같고요. 팀구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창의성, 그리고 협동심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 그리고 아까 게스티메이션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먼저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금융 지식이 조금 있었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임기응변도 중요하겠고요. 게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뜬금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적고 있는 거는 인성 면접. 인성 면접은 이제 마무리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서너 가지 정도. 그리고 밑에 이제 적는 거는 맥주랑 피자 타임이 있어요. 첫 번째 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지점장 분이랑 한번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결국 여기서도 나댔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2018년 상반기 기업은행 합숙 면접에 제가 합격을 했었고요. 결국 최종 면접에 가서 탈락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최종 면접의 1.3배수에서 떨어졌다는 실망감이 굉장히 타격이 컸었어요. 제가 취준하면서 한 두세 번 정도 정말 멘탈이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합격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면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처음 취준을 할 때는 은행 공기업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취준을 했기 때문에 처음 은행 면접에 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제 모습을 100%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모른다는 사실도 충분히 보여줬고, 저의 어떤 친화력이라든지 그런 협동심을 잘 보여준 그런 면접이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1박 2일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페이스가 굉장히 높다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균일하게 그렇게 유지를 한 것이 좀 승리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 매력을 굉장히 잘 발휘했어요. 그때 면접관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좀 로맨티스트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고 페이스가 굉장히 균일했다. 이 정도가 좀 합격했던 그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가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는데 저희 조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막 크게 싸우는 사람도 없었고, 면접 끝나고 단톡방도 만들고, 거기서 합격한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이 최종 합격 스터디도 하고 지금 기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합격해서 같이 최종 면접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18년 하반기에 탈락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접에 대한 퍼포먼스는 2018년 하반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한번 경험해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6배수에서 1.3배수로 쪼이는 것 자체가 비율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서 안에 상위 20% 안에 든다는 것이 사실 뭐 제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의 상황이라든지 면접관과의 케미가 안 맞아서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도 있었어요. 제가 상반기 합숙 면접에서 이제 합격하고 최종 면접을 봤을 때 같이 최종 면접을 본 사람이 이제는 면접 도우미로 오게 된 것이죠. 면접을 같이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사실 멘탈이 좀 흔들리긴 했어요. 나랑 같이 보던 사람들이 신입이 돼서 또 와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워낙 좀 강렬하게 면접을 봤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떨어져 보니까 더 이상 미련도 안 남고,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 합격하고 탈락한 이유가 뭐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 불합격했다 성적표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내피셜일 뿐이고,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 비하인드 스토리와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복장 부분이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옷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취업을 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본인이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후드티를 입건 청바지를 입건 면접과는 상관은 안 해요. 근데 본인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옷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딱 정리해드리면 남자는 검정색이나 어떤 어두운 색 슬랙스에 그냥 캐주얼 셔츠 입고 가시면 그냥 그게 기업은행의 거의 7, 80% 정도고요. 솔직히 후드티 이런 거 입고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어요. 슬랙스에 어떤 셔츠라든지 블라우스, 간혹 가다가 원피스 입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원피스는 저는 뭐 예쁘고 다 좋은데 본인이 조금 자세나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1박 2일 동안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복장을 하시고 오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IBK 챌린지 할 때는 굉장히 덥고 활동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추리닝을 입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막 정장은 저는 절대 비추드리는 게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본인도 덥고 드라이브도 아까워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필기 시험 그 점수가 면접에 반영되는가, 이거는 저는 한 98%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8년 하반기 때 커트라인 69점이었는데 제가 80점인가 81점이었거든요. 저보다 잘 푼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고, 2018년 상반기 처음에 봤을 때도 이제 합숙 면접 돌아오면서 필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많이 푼 사람이 한 명도 못 봤고, 제가 한 15명 물어봤나?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NCS에는 솔직히 지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떨어진 게 있으니까 필기 점수는 반영이 제 생각엔 안 되는 것 같고요. 되더라도 굉장히 일부분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관분들도 얘기를 하시는 게 기업은행 면접에서는 나대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어떤 은행들이 굉장히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저같이 친화력이 좋고 막 드립도 치고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고 진중하신 분들도 많이 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대거나 안 나대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모습을 100% 프레시하게 보여주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갑분싸되게 나대는 거 말고 저처럼 적당히 모두가 좋아할 만하게 나대는 게 좋겠죠. 뭐 여담으로는 제가 이제 그 면접 도우미로 오시는 분이랑 거의 이틀 차이니 형 동생을 할 뻔했어요. 그만큼 그분도 저한테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고 저도 그분한테 매력을 많이 느꼈고, 그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이름으로 시도 지어주고 막 엄청 막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나대면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턴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기업은행 인턴이 저는 좀 사실 강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인턴을 할 경험이 거의 없어요, 시중은행에서. 근데 기업은행 인턴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운영되고 있고, 그런 과정을 하는 기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이번 경우에도 필기 점수에서 10%가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총점 기준이니까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면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떨어졌을 때 인턴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 뭐 제가 얼굴이 모난 것도 아니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인턴도 우수 인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정리하자면 인턴은 저는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턴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인턴이 있거나 아니면은 금융권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건 다른 공기업들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요새 NCS 채용이라는 것이 직무 경험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으로서 저는 기업은행 합숙 면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모두는 아니고 한 80% 정도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아마 화요일 정도부터 출발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좀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침밥 맛있으니까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그런 친절, 그런 거는 안 베푸셔도 돼요. 괜찮아요. 기업은행이 되게 저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깜짝 선물 같은 것도 많고 면접비도 주고 밥도 맛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꼭 합격하셔서 기업은행 행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취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국민은행 기다리고 있죠. 제가 국민은행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짬바.